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는 15일이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게 됩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오늘과 내일 지역 정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시간이 갖습니다. 오늘은 여야가 여전히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개 속 정치판을 보도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이변의 연속이었던 지난 20대 총선. 현 여당계열 인사들의 정치적 텃밭에서 유권자들의 또 다른 선택으로 셈법이 깨졌고 당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은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선거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포진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선거와 관련한 후속 절차에 지역 정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춘 선거구 획정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상황. 게다가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선거구 획정 역시 급물살을 타게 돼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된 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총선 때도 선거일을 고작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리되면서 마감 시일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맞춘 분구나 통합도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 선거구 획정이 당분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 걸로 보이면서 출마 입지자들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도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 의원 정수가 줄게 되는데 한 곳의 선거구가 인근 3곳의 선거구와 맞물려 적어도 80여 곳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선거구 조정에 따른 논의가 길어질 경우 중량감과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당과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다져온 인물들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어 이른바 신진 세력들의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 선거구라는 것이 공직선거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획정위원들의 구성을 정당에서 추천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다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의 지지 유세 속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고지를 면치 못해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신진 세력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문매를 맞은 현 여당, 그리고 휘어잡은 민심을 지켜내기 위한 야당과 무소속의 재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제대로 된 틀 안에서 선거를 치르기를 바라는 지역 내 바람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유족들의 가옥에 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어제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가운데 최고령자인 안산동 김준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 김 씨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김병학 선생을 기리는 명패를 직접 부착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지역에 주소를 둔 독립운동가 후손 40명의 가옥에 모두 명패를 부착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대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 도로 자리에 11층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 당국이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팔아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국동 어항 부근 원도심 마을입니다. 차단막에 둘러싸인 공사장이 마을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문제는 마을을 가로질렀던 골목길까지 신축 건물이 완전히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 확인해보니 이 도로는 이미 지난해 초 용도가 폐지되고 건설업체에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50년간 요긴하게 이용해온 마을 안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는 다닐 곳이 없어요, 지금. 제가요. 우리 세대가 다닐 데가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뺑 돌아야 돼. 그러면 이 길로 이렇게 뺑 돌아야 되잖아요. 이 더운 여름이고 겨울이고 추울 때는 안 그래요.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의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비춰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통보 절차의 의미로 당시 해당 동에 보냈던 협의 공문을 제시합니다. 기일을 정해서 회신이 없으면 좀 별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통 간주체를 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협의나 소통 의지가 전혀 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었다고 반박합니다. 나중에서 공사가 들어오고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저희들은 몰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사업자 측도 민원에 당혹해하며 우회도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가 없어지는 불편함에 행정에 대한 불만까지 겹친 주민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치매 환자들을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도비 등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7년 폐교된 황죽 분교장에서 시설 공사와 의료 장비 구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치매 쉼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 실시 계획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개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순수 과학체험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나로우주센터,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일원에서 별별 우주극장, 판타지 고흥을 주제로 4D 영상관 등 72종의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우주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수 과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사전 신청을 통해 핵심 테마 프로그램인 나로호 발사 현장 견학도 가능해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관광객부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불어닥친 꽃샘추위에 순천 지역 배 재배 농가가 대규모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게 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봄 기운을 머금은 백꽃이 과수원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정상적인 꽃과는 달리 암술과 씨방이 검게 변해 있습니다. 최근 새벽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수술은 살아있는데 암술하고 씨방은 얼어서 썩었어요. 이 밭의 경우는 한 90% 정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백꽃이 냉해를 입으면 수정이 안 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열려도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전체 배 재배 면적의 3분의 1인 60헥타르. 특히 찬 공기가 오래 머물렀던 저지대 농가들은 농장 전체가 피해를 입어 올해 수확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갑자기 낮은 온도가 오고 또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이번에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꽃이 너무 빨리 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인근에 댐이 생긴 이후 찬 공기가 마을로 유입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 기류를 외부로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시설이 좀 지원이 되면 좀 이런 피해가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냉해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매실 부산물이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매실 부산물은 모두 8톤으로 스위스 제약회사에 공급돼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올해 연말까지 27톤의 매실 부산물이 추가 수출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광양시와 스위스 제약회사 빛그린 매실 사업단은 매실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을 잇는 뱃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고흥구는 최근 녹동항 성산포항 카페리 운항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H해운이 내년 7월 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선체 길이 143m, 폭 22m, 14,000톤급 카페리 건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건조될 카페리호 선라이즈 제주는 고흥에서 제주까지 3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여객 정원 800명,
차량 적재도 승용차 기준 400대까지 가능합니다. 전남과 제주, 성산, 포항을 연결하는 뱃길은 지난 2015년 장흥군 노력항과 제주 성산, 포항을 오가던 오렌지호가 운항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시내나 아파트 주변에서 비둘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들어가며 사는 탓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둘기가 싼 배설물에서 악취가 나자 참다 못한 상인들이 설치를 의뢰한 겁니다. 천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살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알도 있고 해가지고 다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비둘기 때문에 골치를 썩는 곳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비둘기 퇴치 철조망과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한 플라스틱 가시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단체로 비둘기 퇴치 철조망을 설치한 겁니다. 비둘기가 거기서 똥을 싸니까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밑에 계단으로 그 율창으로 떨리기 때문에 더럽고 또 지저분하고. 도심의 비둘기는 천적이 없고 1년에 3-4번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강한 탓에 개체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8건이었던 민원은 2년 만에 5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연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류기피제를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류기피제를 좀 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살모넬라균 등이 사람에게 옮겨 식중독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비둘기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든 이후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기법으로 비둘기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제들을 살포를 해서 비둘기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유해조류로 지정된 비둘기. 평화의 상징으로 환영받던 비둘기가 이제는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 지역 10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올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지원센터 합동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1년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지원센터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이나 기간제 교사 채용, 방과 후 학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남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의 유목에 대한 진위 공방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고흥군에 윤봉길 의사 유목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고흥군이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자신이 군에 판매한 윤봉길 의사 유목이 가짜라고 밝힌 데 대해 재판 사실을 왜곡 인용한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는 또 고흥군이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정당성을 키우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광주지법 민사재판부의 판결 건각을 근거로 윤봉길 의사의 유목이 가짜라고 밝힌 것이라며 현재 관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고발인인 이종철 전 순천시 의원을 비롯한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봄비를 머금은 벚꽃이 한층 더 기지개를 활짝 폈습니다. 이제는 거리 어디를 봐도 절정을 이룬 벚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주말인 내일까지는 이 절정을 이룬 벚꽃을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볕도 따스하게 내리쬐겠고요. 바람도 잦아들겠는데요. 낮 동안에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17도, 대전과 광주는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평균 2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침과 밤 시간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들 지역으로는 먼지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먼지가 잠시 옅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심 시간대를 활용해서 막바지 벚꽃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까지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경상도 등지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서쪽 지방은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제주도는 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이 19도,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은 17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양보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대부분 지방의 벚꽃들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